자, 합시다. 자, 고3들이 가장 싫어하는 파트. 그러니까 수능에서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파트예요. 얘가 수원에서. 자, 봅시다. 얘는 일단 이론적인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은 별로 안 어려운데 얘가 단원이 뭐야 지금? 수열이야. 말뜻을 봐봐. 말뜻을. 수열이 뭐야? 숫자를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에 의하여 우리가 대표적인 등차 등비 수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수열이 나와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은 되게 쉬워. 어렵지 않아. 그냥 공식이야,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공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족밥이야. 공식을 바탕으로 하는 건 공식만 알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식보다는 추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추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공부를 해도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전혀 다른 문제야. 그래서 수능에서도 4점짜리 이제 좀 고난도 문제 막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나오고 이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는 대비가 안 돼요. 문제로는. 대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추론력을 높이는 거지, 문제를 단순히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니 무슨 유치원생 같아. 아니 그렇게 막대 사탕을 쪽쪽 빨아 드시면서 수업을 듣는 새끼가 어딨어. 자, 그래서 일단 자, 첫 번째 일단 등차 수열부터 해봅시다. 등차 수열부터. 그러니까 봐봐. 수열에서 우리가 정해진 등차 등비를 대표적으로 할 거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여러 가지 수열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하는 거예요. 네, 대표입니다. 대표. 등차 수열. 자, 일단 등차 수열은 뭐냐 하면 숫자를 우리가 나열을 하는데, 만약에 자, 1, 3, 5, 7.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을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규칙성이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씩 더하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더해서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나열된 수열을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A의 21번째 항이 뭔지 알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자, 규칙성은 알겠어. 규칙성은 알겠는데 21번째 항이 뭔지 딱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 우리가 A1, A2, A3, A4, A5. 자, 쭉쭉쭉 해가지고 A의 n-1번째, A의 n번째,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은 뭐라 그랬어요? 뭔가를 더하는 거라 그랬잖아.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D, 쭉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플러스 D. 자, 이런 식으로 나열된 거를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 플러스 D 있죠? 얘가 뭐냐 하면 AN에서 A의 n 플러스 1을 뺀 거, 아니, A의 n 플러스 1에서 A의 n을 뺀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D를 뺀 거예요. 앞에서 뺀 거를 우리가 D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얘를 공차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용어예요, 용어. 공차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몇 번째 항이 뭐냐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또는 어떤 게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우리가 마치 fx 함수처럼 이런 거잖아. 우리가 f의 x가 만약에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면 내가 갑자기 f의 20번째 항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41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또는 fx가 만약에 31이야 그럼 x가 뭐니? 라고 대답하면 얘가 31이라는 거니까 x가 15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식처럼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수열도. 자,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는 거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초항을 우리가 A1 초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항을 우리가 초항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A1에다가 D를 더한 거지. 그쵸? 자, A3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1에다가 D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2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A4도 마찬가지로 A1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A5도 우리가 A1 플러스 4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쭉 표현을 하다가 n번째 항은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1 플러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뭐 하는 거야? 추론하는 거야, 추론. 그러니까 계속 규칙성을 니네가 추론을 하는 거라고. 추론해보세요. A의 n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지금 봐봐. 1일 때 0이고 2일 때 1이고 3일 때 2고 4일 때 3이고 5일 때 4잖아. 그럼 n일 때는 뭐겠어요? n-1이겠지. 그쵸? 그래서 얘가 n-1의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얘를 AN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얘 있죠?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마치 함수에서의 fx 함수식처럼 그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자, 그 다음에 봐봐. 자, 제가 요렇게 세 개를 묶어 볼게요. 요렇게 세 개를 묶어 보면 가운데 거 봐봐.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자, 가운데 거의 2배가 A1 플러스 D죠.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거의 합과 같지. 값이 같잖아. 그쵸? 내가 등차 수열에서 어디든 이렇게 세 개를 잡으면 항상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거의 합과 같습니다. 얘네들의 합과. 오케이. 이게 등차 수열의 성질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항 AN. 자, AN은 A1 플러스 n-1의 D. 이게 일반항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성질 있죠? 요 성질. 자, 얘가 뭐냐 하면 등차 중항이거든. 이거는 등차 수열의 성질이기도 하고, 다음 중에 이거를 만족할 때 이렇게 나오면 등차 수열이라고 알으셔야 돼요. 알죠? 등차 중항이 가운데 거 2배 n 플러스 1은
양 끝에 거 an 플러스 2와 같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게 교육과정상으로는 뒤쪽에 나오거든? 후반부에. 근데 뭐 그렇습니다. 뭐 얘가 등차의 합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등차 수열 세 가지, 등비 수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을 할 거예요. 추론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서야?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숫자 놀이 하는 건데 왜?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들어.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뭐가 어려워? 그냥 공식인데. 그냥 공식 외우시는 거라고. 이거를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 새끼야. 너 대학 안 가? 대학 가야죠. 아, 근데 이걸 어렵다고 그러면 어떡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려운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 봐봐. 일반항은 AN은 A1 n-1의 D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봐봐. 얘가 뭐라고 얘가? 얘가 초항이라고. 첫 번째 항이라고.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얘가 공차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구하려면 미지수가 몇 개가 들어간 거야? 2개가 들어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개의 미지수만 알면 내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n은 변수고. 오케이? fx의 x 같은 역할이고. 초항하고 공차만 알아내면 돼.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우린 뭐 하는 거야? 초항과 공차를 찾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해봅시다. 써야? AN은 초항. 이거 문제에서 쓰는 거예요? 네. 1. 네, 1 플러스 n-1의 공차. 1. 죽을래? D. D가 뭐야, D가? 4. 아,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아가야. 뭐라는 거야, 이씨. 수열이 어떻게 나야 되겠어? 지금 뭐 됐어? 3. 플러스 3 됐잖아. 얘가 뭐라고? 공차? 이게 공차라고. 아니, 들으라니까 수업을 들으라고, 이 새끼야. 어려운 거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이씨. 공차가 3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3.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N은 뭐라고? 3n-2.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반항이 3n-2라는 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얘가 첫 번째 항 A1, A2, A3, A4, A5야. 근데 나한테 갑자기 A의 15번째 항을 물어봐. 이렇게.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43번째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일반항의 목적이 이거라고요. 자, 이제 대답해. 안 하면 그 사탕 뺏을 거야. 자, AN은 초항 13 플러스 n-1에 D가 뭐야? 마이너스 2. 어려운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AN은 불러 2 플러스 n-1에 2. AN은 2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AN은 불러 마이너스 1
플러스 n-1에 4. 이게 어렵니? 어? 아, 쉽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어린이야. 어? 자, 죽는다 진짜.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보세요.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랍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일반항을 구하라고 그러면 뭐 하라고? 변수, 미지수 두 개가 뭐라고? 뭐라고? 초항과 공차를 알아내면 된다고. 그쵸? 근데 지금 초항은 알겠어. 공차 알아 몰라? 몰라. 그럴 때 이제 뭐 하는 거야? 반대로 일반항을 가지고 A파를 찢어 발기는 거야. 초항과 공차가 나오게끔. 자, 그러면 A8은 일반항에 넣어보세요. 일반항에. 일반항에 넣어보면 얘는 식이 어떻게 돼? A1 플러스 n-1의 D잖아. n이 8이잖아. 그러면 얘는 7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자, 얘가 지금 40이라고 얘기했는데 A1은 지금 5라고 알려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D는 뭐란 얘기야? D는 5란 얘기지. 그쵸? 자, 그러면 초항과 공차를 알았으니까 AN은 초항 5 플러스 n-1의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은 5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자, 얘도요. 자, A1은 마이너스 5라고 알고 있고요. A6이야. 그러니까 A6을 일반항으로 찢어 발기는 거야. 그냥 바로 쓰면서 합시다. 초항이 마이너스 5라고 그랬으니까 초항 플러스 5D지. 그죠? n-1D니까.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40이라고. 그러면 D는 뭐가 돼요? D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AN은 뭐가 된다고? 초항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자, 등차 수열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118은 몇 번째 항인지 물어봐요. 자, 수열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일반항을 알면 장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알면 뭐 원하는 거 그냥 다 구할 수 있어. 집어넣으면 되니까. 일반항이 최우선이야.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초항과 공차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잡아내면 수아야, 불러. 20 플러스 n-1에 3? 마상. 우리는 공차는 뭐냐면 항상 플러스 D에서 얘가 공차야.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야,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음수인 거지. 플러스에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얘가 일반항이야. 그래서 자,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2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일반항인데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118이 된다고. 그러면 몇 번째 항이냐? 라고 했으니까 3N이 141이야. 그러면 N은 뭐야? 47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47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118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요. 이거일 때 A의 15를 구하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A의 15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일반항을 알아야 되고요. 일반항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고요. 초항과 공차를 알려면 뭐 알아야 돼?
얘네 둘을 찢어 발겨야 돼. 그치? 이 상태에서 알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찢어 발깁니다. 자, A4는 수아야, 찢어 발겨봐. A4는 뭐야? 일반항에 넣어. 일반항 공식에 넣어, 그냥. 였다가. n에다가 뭐 하라는 거야? 4를 넣으란 얘기야. n에다가 4를 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A1 플러스 3D가 되겠지. 그쵸? 자, 얘가 11이라는 얘기고, A6은 뭐야? 일반항에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이거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마 다음 수업 시간만 돼도 족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야,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빨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야. 왜냐하면 등차 수열이 저기 추론 영역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어려워, 얘가.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 아래식에서 위식 빼면 되겠죠? 그러면 2D가 4야. 그러니까 D는 뭐야? 2야. 그럼 D가 2니까 A1은 뭐예요? A1은 5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항 공차를 모두 구했으니까 자, AN은 뭐야? 5 플러스 n-1에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A의 15를 구하라고. 얘를. 그럼 뭐예요? 33 이렇게 되죠. 됐어요? 봐봐. 지금 문제 풀면서 이 풀이 과정 있잖아요. 내가 이 일반적인 산수를 이렇게 내가 다 풀어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니? 보통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연립해 이러고 끝내잖아. 근데 내가 지금 풀이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 이게 풀이를 왜 보여주냐면 이제 할 거예요. 여기까지 풀고 다시 첫 장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을 니네가 원래 해야 돼. 원칙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야매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빠른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니네가 이거 풀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느끼시라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걸 느끼시라고. 알겠죠? 자, 얘도 봅시다. 자, 두 번장이 10이고 다섯 번장이 이거일 때 758은 몇 번장인지를 구하랍니다. 아니야, 이건 니네가 먼저 느껴야 되니까 실시.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A의 13을 구하려면 일반항을 알아야 되고 일반항 하려면 초항 공차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익숙하게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얘는 뭐라고? A1 플러스 2D라고. 그죠? 얘 익숙하게 해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A1 플러스 4D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쟤는 결국 뭐라고요? 2A1 플러스 6D라고. 얘가 20이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 다 날려주니까 A1, 3D가 10이다. 이런 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A의 9. 이거 날리면 뭐예요? A9는. A1 플러스 8D. 얘가 3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면 5D가 되고 20이 되고 그러면 D는 4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D가 4니까 초항은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2 플러스 n-1에 4가 된 거고 그래서 AN은 4n-6이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13번째를 구하라고 한 거고 그럼 뭐예요? 52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46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거 좀 빨리 할 수 있나요? A1, A2. A2는 A1 플러스 D죠. 그러니까 얘는 2A1 플러스 D. 얘가 10. 이렇게 된 거고. 얘는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3D. A1 플러스 4D죠. 그러니까 얘는 3A1. 그 다음에 2, 3, 4잖아. 그쵸? 그러니까 9D. 얘가 45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A1 플러스 3D가 뭐예요? 15.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여기 6A1, 3D가 3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5A1. 얘가 15다. 그래서 A1은 3이다. 이렇게 된 거죠. A1이 3이니까 D는 뭐예요? D는 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N은 뭐야? 3 플러스 n-1의 4. 그래서 4n-1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12 39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네. 얘까지만 하고 이제 다시 합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자, A8은 A1 플러스 7D고요. A5, 얘는 A1 플러스 4D.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기 뺀 거야. 그러니까 뭐야? 결국 3D죠. 3D가 15야. 그러니까 D, 공차가 5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A4는 A1 플러스 3D고요. 얘는 A1 플러스 D 이거야. 그죠? 근데 였다가 마이너스 3을 해서 뺀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없어지네? 이거죠. 얘가 4. 그러니까 A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2 플러스 n-1의 D 해서 여기다 13 넣어서 구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정식 풀이 뭔지 알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실전 풀이로 갑시다. 실전 풀이로. 자, 이거를 이제 느끼셔야 돼요. 봐봐. 우리 계산을 정식으로 해보면서 계산식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계산식을. 알죠? 자, 일단. 자, AN이 뭐라고 그랬어요? A1 플러스 n-1의 D.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얘를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게 만약에 fx로 치면 얘는 몇 차야? 그러니까 이게 fx로 치면 얘가 dx 플러스 a1 마이너스 d라는 거거든? 1차식이지, 1차식. 그쵸? 그럼 봐봐. 이제 느끼시는 거야. 자, AN이 1차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확정을 해야 돼요. 자, 일반항이 1차식이다. 그러면 얘는 뭐다? 얘는 등차 수열이야. 일반항이 1차식인 건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잘 봐. 1차항의 개수 있죠.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항상 공차일 수밖에 없어. 왜? 공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잖아. A1 플러스 n-1의 D라며. 그럼 n의 개수는 항상 공차지. 그쵸?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를 느끼면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 마음속이야. 일반항은 공차 n이야. 왜? 1차식이라며. 등차 수열은 1차식이라며. 그래서 일반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전해질 거야. 공차 n 플러스 뭐라고 나올 거야. 오케이? 수아야? 오케이?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어려운 거 뭘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런 표정으로 짓고 있으면 어떡해? 그죠? 수열, 여기 수열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다 추론이라고, 느끼는 거라고. 지금부터 이런 거부터 느끼셔야 된다고. 알겠죠? 느꼈어요? 느꼈어요? 자, 그럼 봐봐. 다시. 자, 일반항을 구하랍니다. AN은. 공차가 뭐라고? 공차가 3이라고. 그럼 일반항은 뭐라고? 공차 n으로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AN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7 나오고, 얘네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용해도 되겠네. 자, 1 넣어서 1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죠. 그죠?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앞으로 실전풀이로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얘는 AN은 불러 뭐야? 공차 N 불러 마이너스 2N. 자, 뒤에 뭐 붙어야 돼? 플러스. 뭐 붙어야 돼? 1 넣었을 때 13 나와야 되고, 2 넣었을 때 11 나와야 되고, 3 넣었을 때 9 나와야 돼.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 아무거나.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13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뭐 붙어야 돼? 아니 무슨 더하기 빼기를 대답을 하네. 15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자, AN은 공차 N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끝났죠? 그쵸? AN은 공차 N 4N. 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뭐야?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쓰다 보면 애들이 일반항 공식을 까먹거든? 그러시면 안 돼요. 공식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얘도 같이 쓰시는 거예요. 같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풀이를 아까 느껴봐. 풀이를 느껴봐. 봐봐. 지금 얘가 몇 차이야? 7 차이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몇이 필요해? 7D가 필요해. 그쵸? 그런데 5가 40이 됐잖아. 그러면 몇이 늘어난 거야? 35가 늘어난 거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 D는 뭐란 얘기야? D는 5란 얘기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AN은 뭐라고? 공차 N이라고. 오케이? 그럼 뒤에 따라 붙는 애는 뭐야?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따라 붙는 애가 없죠. 0이죠, 0. 그쵸? 자, 몇 D? 몇 D? 5D지? 5D가 몇이야? 마이너스 35지? 그죠? 그러니까 D는 뭐야? 마이너스 7이지? 그쵸? 그러니까 AN은 소야 불러봐. 한 번만 맞추자. 마이너스 7N 플러스 아니 이게 어려워? 아니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7에다가 뭘 더해야 마이너스 5가 나와? 아니 왜 그걸 대답을 안 하냐고. 진짜 답답스러워 죽겠네 진짜. 됐어요? 사탕 다 먹었어? 네. 에이씨.
자, 불러.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24. 얘가 뭐 나온다고? 얘가 118 나오는 n의 값을 구하라고. 오케이? 몇 D? 뭔 4D야 이 새끼야. 4에서 6인데. 몇 D? 2D가 몇이야? 4야. 그쵸? 그러니까 D가 뭐야? D가 2야. 그쵸? 자, 1번항 불러봐. AN은 2N 플러스 그렇지. 뭐 쓴 거야? 지금 얘 쓴 거야. 그쵸? 됐어요?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A2가 10이라고 했고요. A의 5가 43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3D가 뭐야? 33이야. 그러니까 D는 11이야. 그러니까 AN은 유림아 불러. 1번아 11엔 네, 얘 쓰든지 얘 쓰든지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쵸? 이렇게 해서 75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2개짜리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쓸 수는 있는데 별로 권하진 않지만 연습을 하면 좋아요. 등차중화. 등차중화. 봐봐. 우리가 하나짜리는 찾기 쉽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2개짜리 이런 게 있으면 좀 거시기 하잖아. 아니, 괜찮아. 하나짜리로 할 수 있어. 봐봐. 등차중항이 뭐라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홀수의 등차수열이 있잖아. 그럼 우린 등차수열 뭐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거의 합과 같다라는 걸 아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A3, A5가 2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쵸? 자, 얘하고 더한 게 결국은 뭐랑 같다고? 얘네 둘이 더한 게 2배 A4랑 같다고. 오케이? 얘가 지금 2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4는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로 바뀐 거야? A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오케이?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야매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수열은 니네 기말고사 해봐. 시간 졸라 오래 걸려. 시험 보는데. 왜 그러냐면 니네 지금 시험 범위가 봐봐. 삼각함수의 활용이잖아. 도형이야. 그거 시간 오래 안 걸려? 오래 걸리잖아. 아, 문제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림이 똑같이 안 나올 거라고 시험에서. 분명히 그림이 변형되면 이건 다른 문제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막 선도 거보고 막 세타도 표시해보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수열은 아니 이거는 이거 자체가 추론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 문제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어버리고 나머지 활용 문제랑 그 다음에 수열에서 어려운 거 이제 추론 문제랑 하면 시간 엄청 걸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적극적으로 애들한테 야매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50분 안에 내가 과연 몇 문제나 풀 수 있냐 이 문제라고 기말고사는. 그래서 기말고사가 원래 애들이 성적이 제일 안 나와요. 2학년 때. 수원에서 1학기 기말고사 파트가 원래 애들 점수가 뚝 떨어져. 그리고 차라리 수2가 쉬워. 그러니까 니네 중간고사 본 거 있죠? 그 다음에 2학기 때 수2 보는 거 있죠? 그쪽이 원래 나왔던 니네 점수 나오고 기말고사 때 원래 점수가 뚝 떨어져. 근데 니네만 떨어지냐? 아니에요. 평균 자체가 뚝 떨어져. 원래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야. 고3들이 수능 공부하면서도 제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데고.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야매란 야매는 제 진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 야매를 다 니네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얘는 5D. 이렇게 해서 뭐라고? 20. 그래서 D는 뭐라고? 4.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거 연습하시면서 니네가 문제 풀면서 정식풀이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익숙해졌으면 야매풀이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알겠지, 수아야? 그래서 얘는 4n 1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적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보세요. 봐봐. 야, A1하고 A2야. 두 개잖아. 하나로 줄여. 하나로 줄이면 뭐야? 이거는 수학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괜찮아. 우린 그냥 야맨데 뭐. A에 1.5 이렇게 쓸 거야. 이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쓸 거야. 뭐 어때? 빠른데. 그냥 1.5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A의 1.5가 5인 거야. 오케이? 얘는 뭐야? 얘하고 더하면 뭐야? 2배의 A4잖아. 그러니까 3배의 A4잖아. 그러니까 A4는 뭐야? 15 이렇게 되잖아. 하나짜리로 만들었잖아. 그럼 몇 D야? 2.5D잖아. 그죠? 얘가 뭐야? 1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D는 뭐야? 4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AN은 뭐라고? 4N.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뭐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정식풀이 했던 거랑 비교해보라고. 이건 속도 차이가 장난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얘는 뭐 방법이 없어요. 빼기는. 이건 뭐 중앙도 못 쓰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푸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정식풀이로. 자, 그 다음에 이제 542. 자, 이거부터 봅시다. 봐봐. 등차든 등비든 수열이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 즉 홀수계야. 홀수계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등차 중앙이야. 얘를 쓰시는 거예요. 얘를. 알겠죠?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운데 거의 2배 x제곱 마이너스 2 얘가 양 끝에 거의 합 4x 마이너스 2를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뭐야? 2x제곱 마이너스 4x 얘 0이네? 이렇게 되죠. x가 0하고 2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과 23 사이에 3개의 숫자 A, B, C를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답니다. 7, A, B, C, 23.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등차 수열을 만든대. 자, 방법은 많습니다. 봐봐. 자, 얘가 초항이야.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얘는 5번째 항이야. 그쵸?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공차야, 공차. 그쵸? 그러면 A의 5번째 항을 찢어 발기면 얘는 뭐가 됩니까? 초항 플러스 4D야. 근데 얘가 23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D는 뭐야? 공차가 4라는 걸 알아. 그쵸? 공차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뭐 그냥 하면 되죠 뭐. 얘는 11이란 얘기고 얘는 15란 얘기고 얘는 19란 얘기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도 되고. 자, 그 다음에 7 A B C 24. 자, 제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추론을 니네가 다 해봐야 돼. 그래야 늘어요. 알겠죠? 자, 봐봐. 이렇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볼까? 요렇게도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뭐겠어요? 공차가. 그러니까 얘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내가 하나씩 건너뛰면 공차가 뭐겠어요? 공차가 2D겠지. 그죠? 내가 만약에 3개씩 건너뛰면 공차가 3D인 등차 수열이겠지.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얘하고도 등차 수열이라며. 3개잖아. 그러니까 뭐 쓰고 싶어? 등차 중앙 쓰고 싶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거의 합과 같다고. 그럼 얘가 뭐라고? 얘가 15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도 등차 수열이잖아. 3개네? 즉 가운데 거의 2배가 2a가 양 끝에 거의 합과 같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11이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등차 수열이고 3개죠.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거의 합 38이네. 그러니까 얘는 19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앙도 사용하고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것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거 다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니까 연습할 때 해보시고.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4고 곱이 이거일 때 세수를 구하랍니다. 자,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봤던 거예요. 봐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뭐고 곱이 뭐다. 중학교 때 했었잖아. 우리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어떻게 놨었어요? 중학교 때. 어? 그렇죠. 그렇게 놨었죠. 우리가 중학교 때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놨었어, 수아야? 너 이렇게 놨어? 그래서 안 된 거야, 이 새끼야. 누가 이렇게 놔? 우리가 세 자연수 넣으라 그러면 x-1, x 플러스 2 이렇게 놨어. 왜냐하면 이게 합도 깔끔하고 곱도 깔끔하죠. 아니,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놨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 등차 수열 3개야. 어떻게 놓을까? 등차 수열이 3개야. 우리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놔도 되지만 현명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놓겠다고?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놓겠다고. 이렇게 놓게 되면 합도 편하고 곱도 편하잖아. 그쵸? 자, 그래서 합이 24야. 즉 3A가 24랍니다. 그러니까 A는 8이야. 그러니까 8-D, 8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3개인 거야. 자, 곱이 440이야. 그럼 뭐야 얘는? 8에 얘는 88에 64 마이너스 D 제곱. 얘가 440이다. 이렇게 놓고 풀란 얘기예요. 됐어요. 이거 하면 뭐 나옵니까? 5, 8에 40. 5. 넘어가면 10. 맞죠? 이거 넘어가면 뭐예요? 9 나오죠? 그러니까 D는 뭐 나와? 프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안 나와 있죠? 그쵸? D가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상관없어요. 왜냐면 세 수를 구하라 그랬죠? 3이면 뭐예요? 3이면 5, 8, 11이고 마이너스 3이면 11, 8, 5예요. 상관없어요. 세 개 숫자 구하라고 그랬지 나열하라고 안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설계 좀 하면서 할게요. 설계 좀. 봐봐. 자, A3가 63이고 10번째 항이 35인 등차 수열인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이 몇 번째인지 구하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구하고? 음수가 나오는 항이래. 일단 뭘 구해야 돼?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죠. 그쵸? 일반항 구해서 걔가 0보다 작아지는 n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설계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A3가 63이라고 했고요. A의 10번째가 35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져. 그 얘기는 뭐야? 공차가 음수란 얘기잖아. 계속 작아지다 보면 언젠가 음수가 나오겠지. 걔가 언제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일반항 구합시다. 일반항. 뭐야? 수아야. 뭐야? 빨리 말해. 씨. 뭐야? 몇 D? 7. 너 집중 안 해? 진짜?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28. 너 어렸을 때 구몬 안 했지? 아니 뭐 이렇게 연산이 느려? D는 뭐야? 9구단까지만 했냐? 자, 이제 일반항 불러봐. AN은 마사 N 그 다음에 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죠. 근데 3 넣었을 때 63 나와야 돼. 그러면 플러스 75죠? 아 진짜 기다리다 짜증나겠다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얘가 0보다 작아지는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알겠죠? n은 뭐야? n은 4분의 75잖아. 4분의 75니까 몇 개 들어가? 18점 뭐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몇 번째부터야? 19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이번에는 첫째 항과 공차를 다 알려줬어요. 일반항 거저 준 거죠. 공차 n 1 넣어가지고 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뭐야 67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랍니다. 자, 보세요. 자, A3와 A8은 절대값이 같답니다. 근데 부호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누가 음수고 누가 양수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A의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일반항을 구하랍니다. 봐봐. 이 문제를 식으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식으로 풀 거야 라고 하면 추론 따위는 개나 줘버려도 돼. 근데 아니야. 우리는 이거를 추론을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내가 알려주는 다른 야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얘는 추론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봐봐.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아.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일까? A3가 양수일까? A8이 양수일까? 지금 이게 작은 거에서 커지는 걸까? 큰 거에서 작아지는 중일까? 그거를 추론을 해봐. 이건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와. 필요해. 했어요? 했어?
누가 양수야? A3하고 A8 중에 누가 양수일까? 추론했다며. 야, 어차피 2분의 1의 확률이야. 찍어봐. 누가 양수야? 8이 양수야. 누가 양수야? 3? 너 진짜 찍었지? 아. 야, 찍어봐. 8이야? 민주적 과반수에 의하여 8이 양수라고 합시다. 씨방새야. 아, 누나 어떻게 추론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거라고.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나중에 보여, 이게. 그러니까 봐봐. A3, A4, A5, A6, A7, A8이 있어요. 근데 봐봐. 얘랑 얘가 부호만 다르고 값이 같다고. 그쵸? 부호만 다르고. 근데 봐봐. 얘는 공차가 일정한 D잖아, D. 조금씩 커지는 거잖아. 근데 A5가 지금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쵸?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만약에 양수에서 음수로 줄어들었다면 쭉 내려갔을 텐데 얘랑 얘가 같을 리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 중간이야. 그러다가 얘랑 만난 거야. 값에서. 그래서 우리가 SN까지 하고 이제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수열을 하면 우리가 뭘 배울 거냐, 내가 뭘 알려줄 거냐면 이거를 알려줄 거예요. 등차 수열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AN은 몇 차식? 1차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A1의 n-1의 D라는 1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거를 처음 보는 기호니까 좀 낯설어 하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fx로 써주면 A1의 x-1의 D 이렇게 쓰면 훨씬 와닿잖아. 그쵸? 이거는 뭐야? 1차 함수야. 그 얘기는 뭐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도, 즉 등차 수열을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야매라고. 자꾸 야매라고 하니까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추론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도구야, 도구. 1차 방정식이. 학교에서는 안 알려줘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대신 얘는 뭐야? 직선이죠. 근데 얘는 뭐야? 점선이지. 왜 그러겠어? n은 뭐니까? n은 뭐니까? 자연수니까. 그쵸? n이 0이 있을 수 있어? 아니잖아. 우리가 숫자를 나열하는 거에 따라서 맨 앞에 있는 걸 너 A1, 너 두 번째 항, 너 세 번째 항 이렇게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점으로 표현될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현될 거라고. 오케이? 잠깐 우리가 뒤에서 할 거를 스포를 해보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그래프를 절대값 씌운 거야.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뭐라는 거야? A3랑 A8이 같다는 거야. 근데 누가 양수인지 누가 음수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A5가 음수라는 거야. A5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얘가 음수라고. 아, 그러니까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중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추론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연습할 거예요. 암튼. 근데 이 문제만은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만약에 식으로 하면 야, 이거 절대값 벗기고 싶어. 그거 어떻게 벗기면 돼? 그냥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되잖아. 그쵸? 얘한테 마이너스 주든 얘한테 마이너스 주든 상관없어요. 아무한테나 마이너스 줘도 돼.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서 절대값 벗겨도 되잖아. 부호가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A3는 마이너스 A8 그냥 이렇게 해서 식으로 풀어도 그냥 답은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추론 연습하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음수라는 거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죠. 그쵸? 계속 연습합시다. 이거 뭐예요?
A3 플러스 A8이 0이라는 거죠. 그쵸? 우리 계속 연습하는 거야. 기본풀이는 이제 안다고 전제하는 거야. 기본풀이 뭐야?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7D.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얘랑 연립하는 게 정식풀이야. 그죠? 근데 우린 계속 연습할 거야. 자, 뭐야? A에 중앙 쓸 거야. 중앙. 하나짜리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중앙 쓰니까 뭐야? 얘는 5.5야. 얘가 0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A5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쵸? 자, 몇 D? 0.5D 몇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뭐야? D가 4죠. 됐어요? 그럼 A에는 뭐라고? 공차 N 이렇게 간다고. 자, 5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돼요. 5, 4, 20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니네 오늘 숙제 해올 때는 반드시 이걸로 푸셔야 돼요. 빠른 풀이로.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자유자재로 빠른 풀이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등차 수열에만 해당하고요. 등비 수열은 다 정식 풀이 할 거야. 왜냐면 등비 수열은 야매가 없어. 아니, 야매가 필요가 없어, 그냥. 등비 수열은.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추론이 없어요. 등비 수열은 그냥 나온 공식대로만 푸는 거고, 추론은 다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등비 수열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애들이 공식을 외우지 못해서 그렇지. 자, 3차 방정식 이거의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포인트는 뭐다? 3개의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3개의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우리 아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 A-D,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근각에서 해간 게 알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뭐야? 안 까먹었죠? 근각에서 해간 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뭐야?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플러스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를 더한 게 뭐야? 9. 얘죠. 근데 얘가 3개의 근을 얘로 한다고 했으니까 3A. 그래서 A는 뭐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게 뭐예요? 가운데 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둘씩 곱해서 더해라. 이거죠. 자, 여기서 둘씩 쓰고 할까요? 둘씩 곱해서 더하라고.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9-3D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9 플러스 3D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9-D 제곱이고요. 얘가 11이라고요. 그러면 3, 9, 27 그러면 D 제곱이 27이니까 16. 그러니까 D는 프라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프라마이너스는 아까 의미 없다고 그랬죠? 어차피 이렇게 커지냐 이렇게 커지냐 그 차이니까. 그러니까 D는 그냥 4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예요? 결국 세근이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지막이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는 K. 근데 얘가 마이너스 21이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N과 BN이 있는데 공차가 각각 이거인 등차 수열이랍니다. 자, 이거의 공차를 구하랍니다. 자, 일단 문제는 되게 단순한 건데 되게 단순한 거거든. 이해는 하면서 합시다. 이해는. 자, 잘 들으세요. 자, AN이 등차 수열이야. 얘가 등차 수열이야. 이것도 느끼셔야 돼요. 봐봐. 얘가 등차 수열인데 초항이 이거고 공차가 3이래.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럼 잘 들으세요. 4AN도 등차 수열이니? 라고 물어보면 등차 수열이에요? 느끼세요. 참거짓 하지 마시고 느껴보세요. 등차 수열인가? 요걸 한번 느껴보세요. 등차 수열이에요?
뭐 처음이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1, 2, 3 등차 수열이잖아요. 4 곱해보세요. 4, 8, 12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네. 그쵸? 야, 똑같은 배수로 키워나갔잖아. 등차 수열이지. 그쵸? 그러면 얘도 등차 수열인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초항은 뭐니? 초항은 초항이 1이었다가 4로 바뀌었잖아. 4배 했으니까. 그러니까 초항이 뭘로 바뀐 거야? 4A1으로 바뀐 거지. 그쵸? 그러면 공차는 어떻게 바뀌었어? 얘가 공차가 원래 1이었잖아. 근데 공차가 뭘로 바뀌었어? 4로 바뀌었어. 이것도 당연한 거네. 그치? 그치? 소야, 그치? 그치? 자, 똑같이. 자, 그러면 BN도 등차 수열이야. BN도. 초항은 B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란 뜻이야.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5BN도 등차 수열이겠지. 그쵸? 초항은 뭐겠어요? 초항은 마이너스 5B1이겠지. 공차는 공차가 원래 마이너스 2였거든. 근데 얘한테 다 마이너스 5배를 한 거야. 그러면 공차는 뭘로 바뀌어? 우리 이미 여기서 느꼈잖아. 그쵸? 공차는 뭘로 바뀌어? 10으로 바뀔 거야. 그쵸?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 남았어요. 4AN과 5BN을 더한 거야. 두 등차 수열을 더한 거야. 그럼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하면 걔도 등차 수열이냐를 느끼는 거야. 4AN과 5BN을 더했어. 그러면 일단 이것도 등차냐? 라고 물어보면 등차일까? 그 선생을 꼬라보지 말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1, 2, 3, 4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 두 개 한번 더 해볼까? 두 개 한번 더 해보면 마이너스 2, 1, 4, 7이네? 이게 공차가 뭐죠? 1이죠. 이게 공차가 뭐죠? 2죠. 얘가 공차가 뭐 됐죠? 3 됐어. 이걸 느끼라고. 일단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 더하면 등차 수열 맞아. 근데 초항이 뭐죠? 초항이? 당연히 얘네끼리 더한 게 초항이지. 그 다음에 공차가 뭐냐가 제일 헷갈릴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지. 공차끼리 더한 게 공차예요. 즉 얘는 등차 수열이냐? 등차 수열 맞습니다. 그러면 초항은 뭐냐? 4A1-5B1이 초항이에요. 그러면 공차는 뭐냐? 공차는 12 더하기 10, 즉 22가 공차입니다. 오케이, 말이? 내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식으로 하면 간단한 거죠. 식으로 하면 AN은 뭐야? A1 플러스 n-1의 D야. BN은 뭐야? B1 플러스 n-1의 마이너스 2 이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4배를 했어. 4AN 마이너스 5BN을 식으로 써보면 얘는 뭡니까? 4A1 플러스 4, 3, 12 12N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얘는 뭐예요? 5 마이너스 뺐잖아. 5B1 마이너스 10N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죠? 아까 내가 등차 수열이 뭐라 그랬죠? 등차 수열이? 등차 수열이 몇 차식? 1차식이라고 그랬어. 잘 봐, 잘 봐. 등차 수열 AN 이거는요. 등차 수열은 1차식이야. 그럼 봐봐. 등차 수열은 1차식이다. 참. 1차식은 등차 수열이다. 참.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뭐면 등차 수열이라고?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오케이? 그럼 얘가 1차식이냐? 1차식이야. 자, 얘랑 얘랑 하면 뭐야? 얘는 22n이야. 그쵸? 얘랑 얘랑 더 22n. 아까 말했잖아. n의 앞에 개수는 뭐라고? 공차라고. 공차라고. 그리고 뒤에 뭐 쪼르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단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22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감각적으로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fx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나머지 정리 안 까먹었죠?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합니까? 뭐야 나머지가 f1 이거죠? 안 까먹었죠?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빨리 얘기해. 이 새끼들 까먹었어. fx를 x-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라는 뜻은 x에다 뭘 넣으라는 거야? 1을 넣으란 얘기랑 똑같죠. 이게 항등식의 나머지 정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는 얘기는 1 넣으란 얘기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란 얘기는 마이너스 2를 넣으란 얘기고 쟤는 마이너스 3을 넣으란 얘기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F1이 뭐예요? F1이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뭡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야, 우리 등차 수열 이루면 뭐라고? 가운데 거에 2배가. 중앙을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가운데 거에 2배가 양 끝에 거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2a가 마이너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얘는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다. 시간이 애매하네. 아니에요. 자, 요거는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그리고 얘는 시험에 대놓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보자마자 그냥 하시면 돼요. 보자마자. 그래서 이 문제집에서도 이거 다 있거든? 뭐 교과서고 뭐고 할 때 유명한 문제예요. 제일 많아요. 제일. 그래서 이거 뒤로 똑같은 문제니까 제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숙제로 뒤에 것까지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얘는 풀이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다른 짓 하지 말고 그냥 알려진 문제니까 저랑 똑같이 푸세요. 얘는 뭐 추론이고 자시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노트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자, 이거를 풀 때 공차가 2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냐 하면, 자, 얘를 우리가 B1이라는 수열로 바꿀 거야. 그러면 자, 대답 잘해. 제가 B1이야. 자, 그러면 얘는 B의 뭐야? 몇 번째야? 이것만 대답 잘하면 끝이에요, 이 문제. B의 몇 번째야? N으로 얘기해봐, N으로. 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왜 그래? 얘가 B의 몇 번째 아니야? 야, 이 정도 추론을 못하면 안 되지. 수열은 지금 다 추론인데, 이게 N개야,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야? 아니, 이 가운데가 N개라니까? 거기에 몇 개를 더 더한 거야? 2개를 더 더했잖아. 아니, 그럼 얘가 몇 번째겠어? N 플러스 2번째겠지.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하는 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냥 이거라고. 그러면 B1이 이거잖아. 그럼 B의 N 플러스 2. B의 N 플러스 2는 일반항. 이게 그래서 얌에도 쓸 수 있어야 되지만 일반항 공식도 아셔야 돼요. 공식을 쓰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공식 써보세요. 초항 4 플러스 n-1이잖아. 그거는 얘가 n일 때고 n-1이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요? n 플러스 1로 바뀌겠지. 그죠? 그거에 공차가 뭐래? 공차가 2래.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34라고. 나한테 뭐 구하라는 거라고? n 구하라는 거라고. n.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30, 2 하면 15. 그럼 n은 뭐다? 14. 아, 가운데 14개의 수열이 있구나. 이게 가장 깔끔한 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Bn, B1, B의 n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푸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알겠죠? 이게 다 그 문제예요. 10하고 10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만든다. 그럼 뭐 하는 거야? 10을 지금 10하고 A1, A2 쭉쭉쭉 해서 AN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B1, 얘를 B의 n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일반항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 얘는 공차를 알려줬었잖아. 얘는 공차가 2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n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공차를 안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미지수가 이러면 몇 개예요? 2개잖아. D하고 N이 미지수잖아.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거 뭐야?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야. 이거 뭐야? 부정방정식이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래? 서로 다른 수열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러지. 부정방정식 알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555번까지 자, 우리 노트 정리 일단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재료 노트 있죠? 재료 노트. 재료 노트에 처음에는 수열의 공식이라고 해놓고요. 제가 지금 등차 수열 해줬잖아요. 다음에 등비 수열 있고 여러 가지 수열 있고,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공식은 이거 하나에 다 들어가요. 공식만 쓰면.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는 짜투리 공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재료로 이제 하나씩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이렇게. 알았죠?